대기업 임원의 눈물 개인 택시 1년 만에 접은 진짜 이유. 사실 이 제목만 봐도 왠지 남일 같지 않잖아. 요즘 은퇴 후에는 뭘 해야 하나, 이 고민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거야.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곧 5060대를 바라보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해. 경제도 예전 같지 않고 퇴직금만 갖고는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고개를 들잖아. 일단은 계속 회사에 남아 있어야지. 근데 그 후엔 어쩌지? 자영업? 프랜차이즈? 아니면 택시나 버스 기사? 보통 이렇게 고민하다가 개인 택시 운전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내 차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니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야. 이번 이야기는 58세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후 개인 택시 창업을 했다가 1년 만에 접은 한 분의 사례에서 시작해볼까 해.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수십 년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임원도 은퇴 후에는 남들과 같은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 실감하게 되더라니까. 1. 은퇴 후 택시기사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현실. 요즘은 TV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택시 운전을 단순히 내가 일하고 싶은 때에 일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직업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손님 태우고 길만 잘 찾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개인 택시는 일반 택시 회사에 소속된 법인 택시와 달리 창업 개념에 가까워. 차량 구입비는 물론이고 차량 관리부터 영업 전략까지 모두 자신이 책임져야 하거든. 퇴직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차라리 개인 택시 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의 논리는 대개 이래. 초기 비용 다른 자영업의 식당, 카페, 편의점보다는 비교적 적을 것 같다. 운영 노하우 별도로 고용인이 필요 없고 내가 하면 되니 구조가 단순해 보인다. 자유로운 근무 형태의 내 차니까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기대가 실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 조금만 발품 팔아보면 바로 느끼게 된다는 거야. 특히 대기업 임원까지 했던 분들이 내가 그래도 관리 능력이 있고 사람을 상대하는 스킬도 있는데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방심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꽤 많아. 이 대기업 임원의 눈물, 그리고 1년 만에 폐업. 이 글의 주인공을 일단 김 이사라고 해볼게요. 원래 직급은 임원급이었는데 편의상 부르기로. 김 이사는 58세의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의가 들어왔대. 한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했으니 퇴직금도 나름 안정적으로 챙겼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30년 다녔던 회사의 간판을 떼고 보니 막상 거리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막막하더래. 주변에서는 김 이사님 식당은 리스크가 커요.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편의점, 점포 임대료의 인건비까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들리니까 더 고민됐다는 거야. 그러던 중 어떤 지인이 개인 택시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대기업 출신이니까 사람 상대도 잘할 테고 대중교통 앱도 잘 다룰 테니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솔깃한 조언을 한 거지. 문제는 이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김 이사에게 아주 달콤하게 들렸다는 거야. 운전을 평소에 좋아하기도 했고 내 차를 내가 운전하는 게 편하고 수입도 잘 나오겠지 하는 마음에 바로 알아보기 시작했어. 개인 택시 면허권 구입 절차, 차량 구매 비용, 보험, 각종 부가 비용 같은 걸 대충 계산해 보니 그래도 처음 몇 달만 잘 버티면 이거 계속 굴러가는 거 아니야? 싶더래. 그렇게 시작했다가 1년 만에 접었대. 왜 그렇게 됐을까? 3. 구체적인 사례 3가지. 1. 예상 밖의 생활 패턴과 체력 소진. 김 이사가 가장 놀랐던 건 새벽까지 영업해야 한다는 현실이었어. 낮 시간에만 택시 몰면 손님이 별로 없거든. 흔히 손님이 많아지는 건 출퇴근 시간대나 밤늦은 시간, 새벽 시간대였단 말이야. 대기업 임원 때야 회의 때문에 야근은 자주 했어도 이렇게 매일 밤늦게까지 도로 위에서 집중해서 운전하는 생활 패턴은 처음이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 체력이 바닥나는 거야. 새벽 23시에 귀가해서 잠들면 아침에 일어나도 컨디션이 온전하지 않은 날이 많았대. 그래서 하루 쉬면 그날 매출이 바로 0이잖아. 택시를 쉬게 두면 그날은 아예 돈이 안 들어오니까
불안감이 커지는 거지. 내가 언제 이렇게 몸 하나 제대로 못 추스르고 살았나 싶을 만큼 힘든 게 첫 번째 이유였대. 이 나쁜 손님과의 마찰 스트레스. 두 번째 이유는 예상치 못한 사람 스트레스였어. 대기업 임원일 때는 부하 직원이나 협력사 상대하느라 짜증도 났겠지만 그때는 어느 정도 상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택시 손님은 완전히 다르잖아. 술에 잔뜩 취해서 택시 뒷좌석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탑승하자마자 욕을 퍼붓거나 심지어는 요금을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까지도 생겨. 어느 날은 밤 12시가 좀 넘어서 만취한 손님 2명이 탔는데 내리기도 전에 잠이 들어버리더라고. 목적지 물어봐도 답이 없고 여차저차 깨워서 내리게 하려는데 욕만 하고 그러다가 결국 요금 안 내고 튀더라고. 이건 뭐 신고를 해야 되나 어쩌나 하다 보면 그냥 체념하게 되는 거야. 김 이사의 말이야. 게다가 손님 중에는 앱 호출을 해놓고 늦게 나타나거나 엉뚱한 곳에 서 있으면서 왜 안 오느냐고 화를 내기도 한대. 또 요즘은 워낙 요금이나 경로 분쟁 문제도 많고 그래서 매번 불만 제기를 받을까 봐 신경이 곤두선다는 거지.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처음엔 내가 운전 좋아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했던 열정도 급속도로 식더란 거야. 생각보다 적은 수익과 늘어가는 지출.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건 역시 돈 문제지. 김 이사는 그래도 내가 임원까지 했는데 웬만한 집중력과 성실함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벌겠지라고 봤대. 근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차량 유지 비용이랑 각종 세금 보험료 그리고 유류비가 만만치 않더라고. 개인 택시는 법인 택시보다 다양한 부담이 개인에게 고스란히 넘어온다는 게 함정이었어. 요즘 하도 승차 거부, 호출 앱 연계 문제, 심야 호출료 등이 복잡해져서 매출로 보면 꽤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거기서 실제 순이익을 빼놓고 보면 한 달에 300만 원 넘기기 힘들 때도 다반사래. 게다가 12년 지나면 차를 또 관리해야 하고 엔진 오일이니 브레이크 패드니 사소한 수리비가 계속 든다는 거야. 그 와중에 아프기라도 하면 그날부터는 수입이 끊기니까 적자인 날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적당한 월급 받으면서 회사에 더 다녔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온대. 결국 1년 만에 폐업을 선택한 이유는 수입 대비 심적 육체적 부담이 너무 크다가 결정타였어. 내가 편하게 일한다고 생각해서 택시를 택했는데 실제로는 24시간 심리적 긴장 상태라 은퇴 이후의 삶이 이런 거라면 차라리 다른 일을 찾아볼 거리라는 게 김 이사의 결론이었지. 4. 은퇴 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사실 누구나 비슷한 고민을 해. 나는 나름 꽤 높은 자리에 있었고 대인관계 능력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없을까. 하지만 회사에서 쌓은 경험이 100% 통하는 업종이 있고 오히려 독이 되는 업종도 있는 법이야. 택시 운전의 경우 내 운전 능력과 부하 직원 통솔력은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야.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체력만 소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그렇다면 이런 실패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뭘까? 철저한 사전조사 들리는 얘기만 듣지 말고 실제 현직 기사분들을 직접 만나 솔직한 수입 구조, 생활 패턴 등을 들어봐야 해. 체력과 건강 점검 새벽 운전이나 밤낮 바뀐 근무가 예상된다면 내 몸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해. 장기적 관점으로 수익성 계산 초반 비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중간중간 들어갈 수리비나 세금, 그리고 노동 강도를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해. 5. 다른 길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개인 택시만이 아니라 은퇴 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은 정말 다양해. 전공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자문 컨설팅 형태의 일이라든지 요즘은 지식 공유 플랫폼도 많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본인 노하우를 팔아볼 수도 있고 말이야. 물론 이게 당장 월 300만 원, 400만 원을 벌어다 주진 않을 수도 있어. 그치만 노동 강도 대비 만족도가 높다면 은퇴 후 길게 봤을 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2020년간 꾸준히 하고 싶은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단순히 수입이 괜찮을 것 같아서 남들이 하니까 이런 식으로 뛰어들면
대기업 임원이라도 1년도 못 가 좌절을 맛볼 수 있다는 거지. 6.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사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시작이 망설여지고 그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빨리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겨. 그래서 김 이사의 사례처럼 갑작스레 결심해버릴 때가 많아. 에이 해보면 되겠지? 내가 그래도 안 해본 것 빼고는 다 잘했는데. 하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현실이고 생각처럼 쉽게 굴러가지 않는 게 자영업이더라고. 그러니까 은퇴 후에는 더더욱 무리한 도전은 금물, 신중한 준비는 필수라는 말을 하고 싶어. 운전이 좋다면 처음엔 계약직으로 택시회사에 몇 달 몸담아 보며 적성이나 생활 패턴을 미리 체험해 볼 수도 있잖아. 직접 뛰어들기 전에 작게나마 테스트 같은 걸 해보는 게 큰 시행착오를 줄여줄 거야.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58세든 60세든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잖아. 이 나이에 새롭게 배울 게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배워두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강의를 만들 수도 있고 SNS나 유튜브 채널에서 지식을 나눌 수도 있어. 배움의 장이 더 이상 낯선 시대가 아니야. 7. 마무리하며.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던 분이 개인 택시 하면 내 인생이 편안해지겠지 했다가 1년 만에 접어버린 그 사례는 사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주변에 비슷한 실패 사례가 의외로 많거든. 직접 듣지 않았을 뿐이지. 중요한 건 그분의 실패를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나는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하고 적극적으로 참고하는 거야. 누구나 은퇴 후엔 또 다른 삶의 장이 펼쳐져. 그게 택시가 됐든 카페 창업이 됐든 아니면 완전히 다른 분야의 일이 됐든 간에 일단 현실 파악이 먼저라는 거.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익과 보람은 어느 정도나 기대할 수 있는지를 미리 꼼꼼히 따져보자.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도 후회 없이 살고 싶으니까 말이야. 그럼 이 정도로 김 이사의 눈물 사례와 함께 은퇴 이후 개인 택시 도전이 꼭 정답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봤어.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 대신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게 진짜 어른의 자세랄까. 이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는 내가 결정한다. 다만 준비하지 않은 길이라면 또 다른 시행착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